한껏 토해낸 울음 덕에 속이 시원해진 소양은 엄마가 아닌 대포아짐의 품에서 이렇게 울 수가 있었던 것이 스스로도 이상하다. 대포아지매가 건네주는 옷을 보고서 비로소 자기 가슴이 온통 젖범벅이 된 것을 새삼 깨닫는다. 그러고 보니 옷에서 쉰냄새가 난다. 갈아입거래. 네, 퍼뜩 너그 엄마한테 갔다 올 기다. 대답을 들을 것도 없이 대포아지매는 문을 닫고 나간다. 머리가 산발이 된 소양은 혼자 남았다. 뱃속이 얼얼하고 목이 탄다. 그러고 보니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도 않았고 먹지도 못했다. 가슴은 터질 것 같이 불어있고 아려온다. 한수가 눈에 선하다. 입을 오물거리며 가슴을 헤집어 파고드는 모습이 보이고 귀에는 울어대는 소리가 선하게 들린다. 소양은 옷을 갈아입으라던 대포아지매의 당부도 잊고 또 앞으로 꼬꾸라져 오열한다. 마당탕 하는 잘 열리지 않는 전방문이 억지로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방문도 와당탕 열리고 허공 위로 고무신을 벗어던진 소양애미가 이미 흐르는 눈물을 감당하지 못해 아무 말도 못한 채 소양의 등 위로 쓰러진다. 소양은 엄마가 온 것을 알지만 그냥 그대로 엎드려 있고 소양애미도 아무것도 재촉하지 않고 그냥 뒤엉켜 울기만 한다. 소양은 한수 때문에 울고 소양애미는 집안을 위해 팔려갔다 돌아온 딸 앞에서 애미가 된 죄로 울고 있다. 야야, 자 적하다가 감기 들까 무섭다. 옷부터 갈아입히라. 실컷 울도록 한참이나 뒤에 들어온 대포아지매가 넌지시 소양애미에게 이른다. 말은 소양애미에게 했지만 대포아지매는 엎드린 소양을 부축하여 일으키고 옷을 갈아입히려 하자 소양이 그제야 지가 할게예 하며 돌아앉는다. 부끄러워서다. 대포아지매 앞에서는 안 부끄러웠는데 엄마 앞에서는 왠지 다르다. 소양애미도 고개를 모로 돌리고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눈물을 훔치는데 문 밖에서 언니야 하는 소리가 들린다. 숙향의 목소리다. 대포아지매가 문을 여니 숙향이 서 있다. 눈물 때문에 어른거리지만 소양의 눈에 분명 숙향의 모습이 보인다. 소양은 또 눈물이 솟구친다. 안 들어오고 뭐하노? 축구로. 대포아지매의 성화를 듣고서야 들어온 숙향은 저만치 앉아 훌쩍거리는 소양과 엄마를 번갈아 본다. 자신이 갈아입겠다고 했지만 결국 대포아지매가 소양의 옷을 다 갈아입혔다. 손님이 올 낀데 우리가 이어서 와이카노? 퍼떡 우리 집으로 가재. 소양애미가 숙향을 보며 말하자. 오늘 장사 다 끝났다. 손님은 무슨 손님? 하며 대포아지매는 소양이 벗어놓은 옷을 둘둘 말아 숙향에게 건넨다. 아나, 이거 가서 당장 빨아서 널어라. 하자 숙향이 받아드는데 코끝에 시큼한 냄새가 나자 얼굴을 찡그린다.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한다. 뭔가 알 것 같다. 아지매 고맙심도 하고 소양애미가 일어서는 신용을 하고 숙향에게 소양이 부축하고 가자 하고 말한다. 아이를 낳은 소양을 자신이 부축하여 가기에는 너무 미안하고 큰 죄를 지은 듯 어려운 심정이다. 그래 가서 소양이 뭐 좀 미기고 눕히라잉. 아가 막 파김치가 됐다 하며 대포아지매는 소양을 일으키고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숙향이 거든다. 소양은 그제야 숙향을 정면으로 보면서 손을 꼭 잡는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래. 국이 남아있어서 좀 챙긴다는 기. 소양아 들고 가서 소양이 먹이라. 대포아지매는 소양의 애미도 소양이라 부르고 소양도 소양으로 부르지만 아무도 혼동하지 않는다. 소양이를 부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숙형을 부둥켜 안은 소양과 한 발 앞선 애미가 겨우 서너 전방을 지나자 그놈의 전방이 나온다. 소양에게는 처음으로 와보는 엄마의 집이다. 엄마의 전방이고 가족의 보금자리다.
예전에 지나다니던 곳이지만 건성으로 지나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이 전방은 훌륭하다. 미닫이 문에 유리도 끼어 있고 안에는 아직 태봉에도 없는 전깃불도 들어와 있다. 전방 안에는 상자마다 건어물이 잔뜩 담겨 있고 코끝에 비린내음이 훅 풍겨온다. 소양 애미가 먼저 들어간 안쪽에는 방이 있고 문이 열리더니 조만조만한 머리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온다. 누구야 언니야를 부르며 종락이가 날쌔게 뛰어나오고 그 뒤로 노마가 소양을 향해 울먹거리는 얼굴로 서 있고 노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막내 향숙이 신발을 찾아 신느라 기으뚱거린다. 소양은 또 말을 하지 못하고 울음을 참아가며 달려드는 아이들을 품으로 안는데 아차, 정신없이 오느라 아무것도 사오지 못했구나 하고 생각한다. 다 들어가자. 소양이 피곤하다. 엄마가 전방 한가운데 줄줄이 서 있는 아이들에게 이르자 또 우르르 방 안으로 다투듯 들어가고 숙향의 팔을 잡은 소양이 방 안으로 들어선다. 한수 때문에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린 소양이지만 처음 보는 집과 전방은 소양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든다. 종락이 이리 와본나? 향숙이도. 너그 엄마 말 잘 들었지? 소양은 다독거리며 둘을 안아준다. 향숙이는 금방 응 하고 대답하지만 종락이는 그저 씩 웃기만 하고 한 손으로 머리 뒤를 극적거린다. 소양은 한편은 시리지만 한편은 따뜻해지는 마음이다. 우리 가족, 아버지가 없어도 우리 가족이 살아남았다. 이렇게 전빵도 차리고 서울로 식모살이를 가지 않아도 엄마가 머리에 건어물을 이고 부산으로 대구로 팔러 다니지 않아도 되게 우리는 살아남았다. 고약한 함씨네 집에서 추운 겨울에 긴말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선창에서 언 손으로 생선가시에 찔리지 않아도 된다. 코를 통해 전해지는 건어물 냄새는 소양의 마음 깊숙이 봄날 전해지는 향기처럼 전해진다. 그리고 자신의 팔에 옹기종기 매달려 있는 동생들의 숨소리가 또한 봄날 생생히 피어나는 새싹같이 움튼다. 그렇게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삼천포를 느끼고 있는 소양의 곁에서 소양 애미는 깊고 긴 한숨으로 그 모두를 지켜보고 서 있다. 한참이나 흘렀다. 소양은 언젠가는 엄마를 불러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도무지 입이 떨어지질 않고 이래저래 기회도 오지를 않아 보인다. 소양 애미도 소양을 아직 불러보지 못했다. 겨우 한마디 소양의 등에 엎드리면서 한 말이라곤 아이고 뿐이었다. 엄마야. 소양의 팔에는 아직 향숙이 달려있지만 고개를 돌려 비로소 엄마를 정면으로 보면서 부른다. 소양 애미도 달려들다시피 하며 소양을 잡아 안치고 고생 많았제? 잘 왔다. 잘 왔어. 하며 얼굴을 익힌다. 딸이 많이 변했다. 성숙했다고 할까? 딸이 아니라 여자 티가 난다. 성급히 안아주기에는 또 미안한 마음이 앞서는데 소양이 먼저 애미의 품에 안겨 작은 소리로 운다. 동생들이 줄줄이 있는 방을 소양은 의식하고 있다. 그 사이 종락이는 번개같이 소양이 안아다 놓은 보따리를 풀어헤쳐 뭘 사왔는지 살핀다. 뭔가 종이에 돌돌 말아있는 것을 보고는 풀기보다는 찢어대며 풀어헤치는데 툭 떨어지는 것은 돈다발이다. 돈이다! 손으로 집어들지는 않고 소리로만 놀란 듯 외치는 종락이를 보고 숙향이 와락 달려들어 급히 도로 말아들어 보자기에 싸며 종락을 나무란다. 그러나 소양이도 애미도 아무도 돈에 대해 말하지 않고 숙향도 그 돈의 정체에 대해 묻지 않는다. 소양이를 바래다 주고 돌아온 광수 애미는 종가에 들리지도 않고 별채 자기 집으로 돌아와 방에 벌렁 누워버렸다. 언제 들었는지 소양이와 그렇게 정이 든 줄 몰랐다. 버스를 태워 저만치 보이지 않을 때까지 가도록 강수애미는 서 있었다. 철도 없던 것이 와서
덜렁 아들 하나 낳아주고 가는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냐 하고 소양의 울음을 떠올리며 생각해 본다. 동네 안악들이 홍역이나 폐렴으로 새끼를 잃었다 해도 예사로 듣고 흘렸는데 소양의 한수와의 이별은 왜 이리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소양이 종가의 아들을 만들어주면 광수나 재수에게 이어질지 모를 종손의 위치가 날아갈 것이라 심지어 미워도 하고 경계도 했는데 떠나는 소양을 마치 자신의 동기간처럼 아쉬워한다. 귀에는 아련하게 아기의 울음소리가 담 너머로 들린다. 해가 졌지만 광수 애미는 밥할 생각도 않고 누워있다.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아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괜한 심통이다. 소양과 한수의 이별이 정말 마음 아프다. 엄마야, 큰엄마가 오란다. 밖에서 들리는 광수의 말에도 대답도 않고 그냥 누워있다. 대답이 없자 광수는 문을 벌컥 열고 다시 큰 소리로 말한다. 엄마 아프다 캐라. 못 일나겠다. 하고 돌아누워 이불을 뒤집어 쓴다. 한수의 울음도 소양의 울음도 다 종가의 안방 여자 때문이다 싶어 그냥 밉다. 오늘은 욕 좀 봐라 하는 심정이다. 유모가 젖을 먹인다고는 하지만 도무지 한수는 도리질만 해댄다. 사실 소양이 떠나고 나서 한수가 유모의 젖을 먹기도 했지만 오후부터는 잠도 자지 않더니 입가로 먹은 젖을 꾸역꾸역 쌀뜨물같이 토해낸다. 유모가 데리고 온 아기는 잘만 먹는데 한수는 오후가 되어서는 아예 도리질만 하고 악을 써대니 유모는 물론 큰아짐에도 걱정이 커간다. 해가 졌는데도 인기척도 없는 광수애미를 기다리다 못해 광수를 시켜 불렀지만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한다는 전가를 받은 큰아짐에는 난감하다. 가물에 콩나듯 들어가 본 전기를 손수 들어갈 것도 큰 짐이지만 무엇보다도 울어대고 젖을 빨지 않는 한수가 큰 걱정이다. 한수가 젖이 다른 줄 알아서 그런가? 혼잣말처럼 하지만 옆에서 난감하게 자신의 아기를 안고 있는 유모는 듣고 있다. 우짜지에? 하고 거의 울상을 지으며 큰아지매를 쳐다보는 유모의 팔에는 그녀의 아기가 새큰새큰 자고 있다. 그래도 아침나절에는 잘 먹더니만. 여전히 허우적대며 울어대는 한수의 입가를 수건으로 닦아대던 큰아지매는 자신의 아기를 안고 있는 유모를 옆으로 보더니 그 아이 눕혀놓고 한수 좀 얼러주게 하며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다. 여태껏 안고 있었는데. 토를 달다가 여인은 금방 입을 다물어 버린다. 젖을 팔아서라도 겨울을 곱게 나야 하는 입장을 순간 착각했던 것이다. 아이고, 나는 부엌에 좀 나가봐야 되네 하면서 일어나지만 눈길은 여전히 우려대는 한수에게 있다. 이미 장서방은 전기에서 가마솥에 물을 설설 끓이고 불을 쬐고 있다. 작은 솥에 밥 안 치려고 하니 거기도 불 좀 넣게나 하는 큰아지매의 말에 아무 대답도 없이 장서방은 큰 아궁이 속의 타는 장작을 두어 개 꺼내 옮긴다. 두서도 없이 이리저리 허둥대며 저녁을 짓는 큰아지매는 어두운 전기 속에서 호롱불에 눈을 대고 코에 들어오는 매운 연기를 마셔대면서 이제껏 소양이나 광수애미는 어떻게 매일같이 이 일을 해냈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는다. 장서방이 나가고 나니 서툰 부엌 살림이지만 속은 편하다. 귀에는 계속해서 한수의 울음이 들려오고 그나짐에는 내일 당장 식모라도 드려야 하겠다고 다짐한다. 태숙의 방 안에 큰 상이 들여졌다. 물론 장서방이 끙 소리를 내며 드렸다. 평소 같으면 적어도 3개의 상이 따로따로 차려졌을 것이지만 오늘은 큰아지매가 그렇게 할 리가 없다. 태섭, 태광, 그리고 재수, 광수, 심지어 장서방도 한 상에 앉았다. 태섭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상위의 차림새가 한마디로 썰렁하다. 입이 포시럽게 만들어진 태섭으로서는 태광이나 장서방과는 달리 입맛에 맞지 않으면 먹지 못한다.
근데 자는 와 저리 우는겨? 하루 종일 우는 것 같은데? 하며 마누라를 쳐다본다. 상 한편에서 광수 재수를 좌우로 두고 숟가락을 들고 있던 마누라는 자신의 밥상이라 역시 맛이 없는지 숟가락을 놓지만 대답도 않고 일어선다. 광수애미는 호롱불도 켜지 않고 누워 별채의 움직임과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난다. 먹성 좋은 광수애미가 끼니를 걸을 수는 없는데 이미 아프다고 말했으니 걸어서 밥 얻어먹으러 가기에는 난감해져 버렸다. 그래도 귀에는 한수의 울음소리가 그치질 않아 걱정도 되어 결국 종가로 가서 한수가 들어있는 안방 문부터 열었다. 한수가 와 이리 옵니까? 하며 큰아줌마의 팔에 안겨 허우적거리는 한수의 얼굴을 포대기로부터 들추어내며 앉는데도 큰아줌마는 아무 말도 않는다. 아이고 오후부터 적하네 얘. 묵도 안 하고. 유모는 근심스런 표정으로 광수애미를 보며 어색함을 녹여본다. 이리 줘보이소. 지가 달게 볼게 얘. 큰아줌마는 안고 있던 한수를 아무 말 없이 내준다. 한수는 울지만 힘이 없다. 광수애미의 눈에는 어제까지 본 한수가 아니다. 소양이 떠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한수가 이리도 축이 났단 말인가. 잘 키워달라던 소양의 말이 기억난다. 한수야, 왈카노 먹고 힘내야지. 안 걸라? 하며 볼을 이리저리 어루만져 주지만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더 허우적댄다. 자, 저쪽 물리 봐라. 배고프면 물을 낀대. 왈카노야가 하며 다시 유모에게 한수를 건네자 유모는 섭을 젖히고 젖을 물리지만 한수는 역시 도리질을 하며 젖꼭지를 물지를 않는다. 보자, 기저귀라도 갈아보자 하며 이번에는 큰아줌매가 한수를 눕히고 기저귀를 헤쳐보니 평소에 보던 노란 똥이 아니라 푸르둥둥한 묽은 똥이 묻어있다. 모두 놀란다. 야가 와이카노? 어데 놀랬나? 하며 광수애미는 큰아줌매를 밀쳐내며 한수를 닦아준다. 난감한 것은 유모다. 자신이 데리고 온 애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도 눈치까지 보인다. 한수는 매갈이 없이 그저 모기소리 같은 울음으로 지쳐가는데 배가 고파서 종가를 찾은 광수애미도 속으로 덜컥 겁이 난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유롭던 큰아줌매의 얼굴도 한껏 달아올랐다. 기저귀에 처음 보는 푸른 똥이며 젖꼭지에 도리질하는 모습이며 울음도 울음 같지 않게 울어대는 하루만에 쪼그라든 한수의 팔다리가 축 처진 것에 당황하고 있다. 아이고, 한수가 왜 이러지? 하며 광수애미를 그리고 유모를 번갈아 본다. 경험이 없는 자신이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유모도 광수애미도 말 못하는 한수의 속내를 알 수 없기는 매한가지다. 부엉이가 울어대고 있다. 한수의 울음이 컸더라면 들리지도 않았을 텐데 깊어가는 겨울밤에 근심 속에 쌓인 새 여인들이 그저 한수를 바라만 보고 삼신 할매의 자비만 기도하고 있다. 장서방도 부엉이 소리를 듣고 있다. 동네의 흔한 감나무 가지 위에서 울고 있는 소리가 지척이다. 벽 건너는 소양이가 있을 때나 떠나고 난 지금이나 똑같이 적막하지만 느낌은 다르다. 마음을 정리한 탓일까? 내일이라도 훌쩍 보따리 하나로 자신의 길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에 아무런 회한도 없는 장서방이다. 약이 다 된 듯 라디오 소리도 시끄러운 잡음이 가득하여 꺼버리는데 갑자기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장서방을 목청껏 부르는 광수애미의 소리를 듣고 예산일은 아니라는 예감이 든다. 불켤 여유도 없이 입던 옷 그대로 문부터 열어 대답한다. 퍼뜩직한 가입시다. 나와있어. 어디를 왜 가는지 묻지도 못할 만큼 광수애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다급하다. 장서방은 그대로 신을 꿰고 광수애미의 뒤를 따른다. 씩씩대고 걷던 광수애미는 그래도 무슨 일인지 장서방에게 알려야 한다 생각이 들었던지
아가 하고 가쁜 숨을 헉헉대고 나서 말을 이어간다. 이상합니다. 한수가 아무캐도 놀랬는 것 같기도 하고 웃동네에 잘 따는 할매가 있어서 그거 갑니다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걸어간다.